안녕하세요. 딥시코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쨌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면 이직을 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기 전에 필수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죠.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먼저 코딩 테스트가 뭔가 개발자 면접에 뭐 꽃이라면 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 면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식이고, 그런데 이 코딩 테스트 때문에 엄청 이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죠. 코딩 테스트에 나오는 알고리즘 문제는 그냥 혼자서도 풀기도 힘든데 뭔가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 시간 안에 풀어야 된다는 뭔가 압박감까지 있으니까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또 라이브 코딩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떨리고 면접관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부담감 때문에 더 힘겹게 느껴지겠죠. 음, 그래서 일단은 그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하면 준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네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공부예요. 코딩 테스트에 어쨌든 철저하게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습 문제를 무작정 이렇게 풀기보다는 이론을 탄탄히 다져야 되거든요. 이론을 다지지 않으면 그 문제를 풀어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지 못해서 어떠한 문제를 계속 풀어도 똑같이 제자리 걸음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코딩 테스트에서는 보통 단시간 안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러한 유형들을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개념을 좀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주 나오는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말씀드리자면, 그 자료 구조에는 어레이, 배열, 해시 테이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죠. 연결 리스트, 스택, 큐, 그리고 트리 그래프가 있어요. 알고리즘에는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 정렬, 솔팅, 재기, 리커전, 너비 우선 탐색, BFS, 깊이 우선 탐색, DFS, 백트래킹,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라고 동적 계획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을 저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저는 이 유데미 강의를 보고 좀 많이 이론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는데요. 그 유데미를 보시면 이 유데미에 그 해외 강의거든요. 해외 강의인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들으시면 또 15,000원에 할 수 있거든요. 할인하는 기간에 사면 저렴하게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이론들을 좀 빠삭하게 알 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고표 기법이에요. 비고표 기법은 좀 마스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고리즘 문제 푸는 방식이 뭐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진 않아요. 하나의 문제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 방식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그 해결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답이 여러 개 있는 셈이죠. 그런데 좀 더 효율적인 답을 가려낼 수는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간 복잡도 더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공간 복잡도 더 적은 메모리를 사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코드가 좀 더 효율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 공간 복잡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방법이 비고 표기법이에요. 영어로 하면 비고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개발자들은 그 본인이 구현한 코드를 이 비고 표기법에 의해서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라이브 코딩 테스트라고 한다면 면접관이 제가 코딩을 한 부분을 보고
어떤 부분에서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 공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냐라고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술술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비교표기법에 대해서 좀 마스터를 하셔야 되겠죠? 충분한 연습도 필요하고요. 이 비교표기법에 대해서는 구글링 하시면 그 비교표기법의 시간 복잡도랑 공간 복잡도에서 정확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 문제 풀기입니다. 위에서 기본적인 자료 구조랑 알고리즘 이론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그리고 비교표기법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는 세 번째로는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볼 차례예요. 근데 코딩 테스트가 뭐 문제만 많이 풀면 된다, 뭐 양만 엄청나게 하면 저절로 실력이 올라서 어떤 문제는 풀 수 있다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문제를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을 해서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언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를 사용을 했고, 어떤 분은 파이썬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했는데 파이썬이 조금 더 알고리즘 풀기에 좀 더 수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파이썬을 조금 공부를 해가지고 알고리즘을 풀려고 하면 나중에는 더더욱 잘 풀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익숙한 언어를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알고리즘 기출문제 플랫폼을 정하는 거예요. 국내나 뭐 해외 다양한 사이트에서 코딩 테스트에 아주 자주 빈번하게 기출될 만한 그 알고리즘 기출문제를 무료로 제공을 하거든요. 이 중에서 본인이 맞는 플랫폼을 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는 프로그래머스랑 백준이 있고, 만약에 해외 개발자를 꿈꾸신다면 리코드, 코딜리티를 보시면 돼요. 근데 코딜리티도 그 국내 기업인데도 코딜리티로 코딩 테스트를 보는 회사들도 꽤 있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코딜리티도 뭐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경험은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스터디 플랜을 세우는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도 정하고 기출문제 플랫폼도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겁나 많이 풀면 되겠죠? 근데 제 경험상 계획 없이 플래닝 없이 그냥 아무 문제나 푸는 것보다는 스터디 플랜을 세워서 그 알고리즘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어요. 아무리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도 그 풀었던 그 내용들이 그 머릿속에 없으면 그 아무리 많이 풀어도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스터디 플랜을 세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그 각 주제별로 몇 개의 문제를 풀고 그 해당 문제를 푼 그 주제를 완전하게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공부했던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개념을 이번에는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이해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같은 주제의 문제를 여러 개 모아보면 이 문제들의 패턴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도 여러 번 이렇게 비슷한 유형을 풀어보다 보면 이게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감이 잡혀요. 그래서 문제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이행하는 게 이 방식의 키포인트예요. 주제별로 최소 한 3문제에서 5문제는 풀어봐야지 저는 감을 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준비 기간이 만약에 짧다 싶으면 그 자신 있는 주제는 일단은 후순위로 두고 그 좀 부족하다고 싶은
부족하다 싶은 주제를 먼저 선순위를 둬 가지고 더 집중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마지막으로는 결과 분석하기예요. 그 이 모의고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푸셔봤죠? 그 모의고사를 푸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모의고사를 끝낸 다음에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 틀린 부분을 오답 노트에다 적고 왜 틀렸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코딩도 똑같아요. 코딩 테스트도. 그래서 이 알고리즘 문제의 답을 분석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비곱표기법으로 시간이랑 공간 복잡도 분석하는 거예요. 알고리즘에는 그 한 가지 정답이 없거든요. 알고리즘에는 한 가지 정답이 없는데 코드가 잘 돌아가면 그게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어요. 해결책이 될 수 있고. 근데 더 효율적인 답은 있다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면접에서는 이 효율적인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 면접관들도 원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답이 효율적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그 2단계 제가 말씀드렸던 비곱표기법 사용해서 시간이랑 공간 복잡도를 분석을 해봐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말 쉬운 방법이죠. 다른 사람과 타인과 답을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과 비교했을 때 타인이 더 나은 답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훨씬 효율적인 코드를 썼으면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배울 수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배워서 이제 분석을 한 다음에 본인 자신 걸로 만들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문제 푸는데 걸린 시간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 코딩 테스트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혼자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는 그 제한 시간을 있는지도 모르고 한 세월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 세월 풀다가 만약에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좀 당황하면서 잘 풀지 못하겠죠? 그래서 혼자서 연습할 때 그 시간을 딱 타이머를 정해 놓고 그 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그 압박감을 가진 상태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코딩 테스트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게 된 방법이고 정말 대중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잘 따라오신다면, 그리고 잘 활용하시면 그 어떠한 코딩 테스트에도 좀 충분하게 대비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와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결과는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꼭 코딩 테스트에 약간 그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져서 꼭 좋은 회사로 이직 아니면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